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5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25년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난임병원을 갔다 왔고, 가기 전에는 이제 남편이랑 오늘 같이 왔거든요. 남편이 병원 가는 길 어딘가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내려주기로 하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출발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대기가 첫 번째라서 선생님이 시술 갔다가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병원에 한 9시 50 몇 분에 도착했나? 그랬는데 10시 반에 바로 진료가 끝났습니다. 10시 반쯤에 진료 끝나고 뭐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약 처방 받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처방은 원래 프레다정 하루에 두 알 해서 총 4알, 아침 저녁으로 두 알 나눠서 먹었는데 지금 내막이 준비가 조금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주사 처방, 대포 주사, 엉덩이 주사로 한 대 맞고, 내막 키우는 주사, 엉덩이 주사 한 대 맞고, 이제 약을 좀 증량을 했어요. 내막이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프레다정 3알, 뭐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장 중입니다. 아니, 이게 2알씩 먹을 때는 좀 나은데, 막 3알 이상씩 먹으면 보대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 나눠서 먹어야지 조금 더 저는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6알을 하루 안에 먹으면 되니까, 2알 해서 총 6알만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부터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약을 먹고, 수요일 날 와서 초음파를 한 번 더 보고 이제 이식일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름의 이제 5년, 그러니까 3월이면 제가 5년째예요만. 근데 나름의 데이터가 나름 있거든요. 저만의 데이터가. 근데 이게 약을 써도 원래 내 생리 주기였던 주기에 뭐가 맞게 돌아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내가 계산한 거는 생리 예정일 계산하고 뭐 3일배아 계산했을 때 1월 25일 정도에 이식을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대략 예측하는 게 1월 25일 정도, 토요일 정도 아닐까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공주기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약을 증량하고 했으면 그쯤에는 이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명절 때 광주 집에는 안 내려가기로 했고, 일단 엄마 생신이 석가탄신일이라 그쯤에서 좀 날씨 풀리면 차 갖고 그냥 광주 간 김에 근처 뭐 구경하다가 뭐 여행 겸 뭐 엄마 생신 겸 해서 그렇게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안 갈 것 같아. 보통 명절 때 이모 집을 많이 가는데 요번에 근래에 이모네 식구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요번 명절 때 가는 거는 패스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절 잘 보내셨겠죠?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진짜 구정 지나면 진짜 새해잖아요. 난임이신 분들 제발 빨리 아기가 찾아오길.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왕이면 마음고생 좀 덜하게 빨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말이 좀 황당했던 댓글 때문에, 뭐 이게 올라갈 때 되면 한참 지난 얘기겠지만 엊그저께 진짜 황당했어요. 제가 타로 얘기를 해서 거북하다,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뭐 그동안 응원했다. 근데 이게요, 요즘은 유튜브 어플에 이렇게 소통 자주 하신 분들은 내역이 떠요. 근데 사실 뭐 소통이 저랑 뭐 그닥 많지는 않았던 분인데 느닷없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응원했는데 뭐 타로 얘기가 거북했다. 아니, 뭐 거북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보다 보면 성향도 다르고 뭐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거북할 때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한테 안 보면 그만인 거지, 거북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그냥 내가
알림 표시 끄고 차단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 불쾌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뭐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굳이 내가 거기에 초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란 게 뭐 10,000, 10만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뭐 잔잔바리들, 그러니까 뭐 1,000달이, 2,000달이, 뭐 3,000달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수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몇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뭐 전기세도 안 나와요. 사실 편집하고 뭐하고 하면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하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한 7만 원? 근데 그게 초기 한 1년 반 동안 아예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도 4년 넘었나? 근데 1년 반 동안 수익이 없다가 2년 정도 수익이 있었다고 쳐도 진짜 앞에 들어간 투자금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사실 이게 수입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가 그냥 내 기록을 남기려고 했고 내 일기장 같은 거, 그러니까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병원을 전원할 일도 있고 뭐 일단 기록을 나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저장해놔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썸네일에 몇 월 며칠 몇 차인지도 다 적어놔요. 왜냐면 그쯤에 내가 뭘 했는지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영상을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또 내 영상도 찾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록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댓글이 달리고 뭐 저 때문에 힘이 된다는 분도 있고 된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오히려 본인이 고생해서 완전 고스타스로 임신 성공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응원한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내가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정규 방송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광고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막말로 진짜 개인 채널이잖아요.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개인 채널이에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폭력성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인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유튜브 자체에서 막게 돼 있어요. 야한 거라던가. 근데 뭐 내가 내 일상 얘기하는데 이제는 타로 마스터가 직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시험관 브이로그라고 찍었지만 그거는 그냥 누군가가 이 사람이 시험관을 한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거지 사실 시험관 얘기만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할 때는 온라인 뭐 쇼핑몰 진상 얘기도 했었고 뭐 유튜브 편집 일 할 때는 그런 유튜브 편집에 관한 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등등 그동안 그냥 제 일상들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시험관 시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시험관 전문의도 아니고 제가 시험관에 관한 걸 올린다고 해서 시험관 얘기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낚시성 썸네일에 더 낚시성 제목이 진짜 많은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건데 그게 어떻게 뭐 무난한 건데 그거를 뭐 거북한 애만에 굳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돈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의 기록용으로 남겼지만 어쨌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정보성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 건데 무슨 내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뭐 수익 창출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고? 아니 수익 창출도 뭐 제가 직업으로 할 만큼 수익이 되면 연예인들처럼 뭐 수억을 벌면 이미지 관리라는 걸 하고 가식적으로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성격 그대로 지금까지 다 보여줬고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생얼로 방송하잖아요. 이렇게 뭐 꾸밈없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일이 시작했는데 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한다고? 뭐 본인은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타로 마스터야. 근데 당연히 내 일상이 타로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타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남기는 거지. 내가 당신 보고 타로 보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거북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몇 분들이 이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니 이분이 일상을 얘기할 수 있지 그걸 거북하다고 하냐. 네 댓글이 더 거북하다 막 이러니까 좀 발작을 하시던데
이게 참 웃긴 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본인은 내 영상을 보고 시험관 유튜버인데 왜 타로 얘기를 왜 했어? 라고 거북하다고 표현을 해놓고 남들이 본인 보고 네 댓글 거북해 하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발작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발작인 거예요. 아니 왜 남의 유튜브 와갖고 초를 치냐고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근데 내가 또 고마웠던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저는 유튜브 이게 시험관 유튜브라고 해서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관 하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이나 그냥 우연히 알고리즘이 떠서 저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은 엔잡너에 되게 열심히 사네. 아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난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어떤 30대들은 알기도 하고 아니면 난임인 딸을 가진 엄마가 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를 이 타로 카드 상담하면서 알게 됐어요. 너무 고마운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점을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믿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저한테 통화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 주신 분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무료는 아니잖아요. 상담해드리는 게.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차수도 이번 차수가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병원에서 결제를 하는데 간호사분이 건강보험 이번이 마지막 차수신 거 아시죠? 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런 상황들을 좀 안쓰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는. 그러니까 뭐 생판 보지도 않았지만 유튜브로 응원하신 분들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경제적 상황도 무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자꾸 뭔가 하는 일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SBS 뉴스에 인터뷰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엔잡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2잡, 3잡 하다가 이제 4잡, 5잡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왜? 최소한 돈 때문에는 시험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되게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재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타로가 거북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굳이 나한테 왜 하냐고. 지가 안 보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다 지 마음에 들으란 법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막말로 방송국 TV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내 취향인 게 있고 내 취향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취향이 아닌 걸 안 보면 그만인 거지. 굳이 방송국 가갖고 댓글 달면서 야 그런 드라마 만들지 마 이런 말 왜 하냐고. 나는 진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댓글 달 시간에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본인 개발의 힘을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자기 개발의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악플다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남한테 그렇게 상처되거나 남 들쑤시는 말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좀 하라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자격증 콜렉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뜬금없이 저는 이제 자격증 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자체를 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새로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들을 배우면 더 좋고 왜? 어쨌든 내가 뭔가 내 인생의 경력, 프로필, 업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남들 공부로 따는 사람들은 대학원 가고 뭐 토익, 토플 보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공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살면 남한테 굳이 그런 거 탈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굳이 나 편하자고 남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편함 안 보시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 햇빛 때문에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와, 너무 뜨겁네. 지금 차가 엄청 막혀갖고 잠깐 가까이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에 대해서 선을 긋지 마세요. 유튜브라는 거 공간 자체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개인 채널이고요. 일단은 뭐 시험관 유튜브라고 했다고 해도 내가 뭐 365일 시험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상이란 게 있고, 그동안 내 일상 공유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본인은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악플인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성추행도 그렇잖아요. 본인은 성추행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성추행 같이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악플러들도 심하게 하면 처벌의 기준이 있죠. 있기는. 근데 아무튼 굳이 남한테 안 해도 될 말 해서 본인도, 저는 또 그러거든요. 내가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면 너도 똑같이 나 같은 기분 느껴봐라 하고 저는 똑같이 해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분명 본인도 제 댓글을 보고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왜 굳이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굳이 씨알도 안 맥히는 말은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불편하면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저는 타로 얘기 하지 말라는데 할 거예요. 왜? 내 직업이니까. 근데 그 타로 보면서 대부분 저는 열의 9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뭔가 같이 고민해주고,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뭔가 좀 좋든 나쁘든 뭔가 고민하던 게 깨끗해졌다, 조금 해결이 됐다, 이러신 분들이 9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어쩔 수 없어. 나랑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타로든 사주든 점이든 뭐 정신건강의학과든 뭐 난임병원이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랑 성향이 맞고 나랑 잘 맞으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아니 부부도 안 맞으면 이혼을 하는 세상에,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굳이 나한테 통보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혼자 보지 마시라고요. 거북하시면. 연예인이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뭐 인기 관리하려고 막 가식적으로 뭐 대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제가 뭐 수익 창출하면서 태도가 그게 뭐냐? 그 말이 제일 웃겼어요. 수익 창출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이라도 벌면 내가,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겠네. 근데, 솔직히 전기세도 안 나오게 생겼구만. 무슨 생색은, 정말 웃기네, 웃겨, 진짜.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하면 돈 엄청 버는 줄 아나 봐,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는요, 한 10,000명 돼도 사실 돈 많이 못 벌어요. 한 10만 원 돼야지 그게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가지고 유튜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실질상 우리는 학고라고 해, 표현을. 학고 유튜버야, 완전히. 밑에 핫바리. 그냥 연예인으로 따지면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조연, 주연, 뭐 주연, 조연, 단역, 뭐 재연 배우, 뭐 엑스트라 있잖아요. 뭐 엑스트라 수준이야, 사실. 근데 무슨 엑스트라한테 팬 관리하라고 하는 것도 웃겨,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좋으면 보고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굳이 남한테 인생 사는데 퍽퍽하게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초치지 마세요. 그게 못된 심보예요. 근데 진짜 좋은 마음이신 분들은 본인 생각을 말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인정을 하고 그렇군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라든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근데 꼭 이기적이신 분들은 지는 남한테 불쾌해놓고 내가 불쾌하다고 표현을 하면 왜 불쾌한데?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꼰대 마인드지. MBTI가 유행인 게 왜 그러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기 위한 관심사? 그렇기 때문에 MBTI가 유행인 거고, 요즘은 뭐 큰 회사들에서 이제 채용할 때 이력서에 MBTI를 적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나 일의 수행 능력 등등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또 악플러 때문에 좀 흥분을 했는데 말 단어 자체가 공손하다고 공손한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물론 이제 악플 다는 사람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저 사람 기분 나빠라 하고 다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이 말로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걸 모르고 다는 악플러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면 인정을 하세요. 왜 안 해요? 근데 하긴 사실 남 불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악플을 달지도 않아. 사실은 굳이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사회생활도 그래. 악플을 떠나서 직장 동료들도 그러잖아. 뭐 어떤 일에 있어서 간섭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사회생활 할 때 좋아하겠어요? 겉으로는 티 안 내도 회사 사람이니까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쁨 받는 사람은 이쁨 받는 이유가 있고,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미움받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저는 오늘 33차 세 번째 진료.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24년 12월 31일 날, 그 다음 날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프레다 정을 처방을 받아왔었고, 1월 7일 날 생리 시작하고 1월 8일부터 약을 먹었어요. 10일간 프레다 정을 하루에 4알씩 먹고, 지금 일단 오늘 갔더니 내막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하나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해가지고 약을 증량받고 엉덩이 주사까지 맞고, 이제 수요일 날 마지막 초음파를 보고 이제 이식일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25일 날 이식을 할 것 같고, 25일부터는 제가 이제 쭉 쉬어요. 쇼핑몰이 계속 쉬거든요. 그래서 27일은 또 임시 공휴일이야. 그래서 또 쉬고. 그래서 25, 26, 27, 28, 29, 30 거의 일주일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이식하고 푹 쉬게 됐어요. 그리고 광주 집에도 안 가기 때문에 피곤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좀 푹 쉴 것 같다. 그래서 제발 스트레스 받는 일만 잊지 말아라. 명절 때 제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집콕할까 싶습니다. 뭐 심심하면 쇼핑 요정이랑 영화나 쇼핑 요정 고향집까지 시댁이랑. 쇼핑 요정은 없네요, 서울에. 일단 저는 33차 잘 진행 중이고, 보험 차수 마지막 차수라는 것 때문에 마음적 심적 부담감이 커서 그러는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막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한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보험이 끝나면 이제 자비로 해야 돼요. 그리고 팁 하나를 드릴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난자냉동 있잖아요. 난자냉동만 하는 게 서울시에서 2번인가 지원을 해줘요. 난자냉동. 기온이든 미온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차수가 별로 안 남은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난자냉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원금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오늘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저는 이번에 보험 차수가 끝나면 보험 차수에서는 난자냉동 지원이 안 된대요. 그게 난자냉동 그 지원도 차수 안에서 되는 거래요. 차수 안에서 되는데, 이게 다 끝나도 서울시 지원금은 난자냉동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차수가 끝나거나 난자냉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지원금이 있다는 거, 난자냉동이 별도로 신선이나 동결 지원금 외에 난자냉동의 지원금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근데 이제 난자냉동을 하면 어차피 난자냉동비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이 될지는 뭐 세부 내역서를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영상은 제가 1월 22일 수요일 날 병원을 가거든요. 그날 갑상선 검진 결과도 듣고 이제 대학병원 가서 아침에는 난임병원도 가고, 그래서 이식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